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의 포석 ING 시간입니다. 네, 현대바둑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실리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실리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두터움의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것이 현대바둑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현대바둑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린 포석은 역시 중국식 포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식 포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이제 중국식 포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식 포석이 변형된 중국식 포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먼저 하나 걸쳐두고요. 백이 이제 날일자를 한다면은 이때 중국식 포석을 펼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 귀의 정석의 마무리는요. 그냥 하변을 벌린다던가 뭐 눈목자를 한다던가 또는 여기를 날일자를 하고 백이 받을 때 두 칸을 벌리는 것이 기본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느 순간부터 여기를 하나 걸쳐두고 중국식을 펼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수는 원래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하나 백이 붙여두고요. 흙이 늘 때 원래는 흙이 이제 하변을 벌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백이 선수를 잡아서 공격을 하면은 이 흙돌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자연스럽게 이 좌하기의 백돌도 집으로 붙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흙돌을 공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백이 두터워지면서 이 좋은 모양이 중국식의 좋은 모양을 삭감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해서 원래는 이제 백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던 건데요. 또 요즘에 또 바뀐 이론 중에 하나는 백이 붙이고 공격을 하더라도 흙이 다시 공격을 시작을 하면은 백이 이제 중앙으로 한 칸을 뛴다거나 또는 변 쪽으로 한 칸을 뛸 수가 있는데 이 백돌을 공격하면서 다시 우하기와 우변의 모양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흙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백이 먼저 공격을 해서 이 모양이 깨지기 때문에 나쁘다, 흙이 나쁘다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다시 백돌을 다시 공략하면서 모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둘 수 있다로 이론이 바뀐 것입니다. 자, 이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법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앙 쪽으로 한 칸 뛰는 것이 있고요. 또 변으로 한 칸을 뛰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것은 중앙 쪽으로 같이 도망갈 때 탈출이 굉장히 용이한 것이 있겠고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변으로 한 칸을 뛰는 것은 이 흙에 대한 공격을 할 때 근거를 빼앗으면서 최대한 압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중앙 쪽으로의 진출이 아까 중앙으로 뛰는 것보다는 조금 더뎌진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한 칸 뛰었을 때 흙의 행마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칸을 뛸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법은 역시 한 칸입니다.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악수 없다, 이런 격언이 있죠. 만약에 이 수를 게을리한다면 백이 다음에 날일자 정도만 하더라도 이 흙돌 두 점이 중앙 쪽에 탈출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중앙 쪽으로 탈출이 안 된다면 이제 거의 잡혀 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이 두 점이 잡혀서는 실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것이 거의 절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통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수가 되겠고요. 자, 이때 백도 이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움을 당하게 되면은 흙은 자연스럽게 탈출을 하면서 백돌 두 점은 신랄하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이 공격당하면 자연스럽게 우변과 우하 일대가 흙집이 되기 때문에 백에게는 큰 불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백이 중앙으로 탈출을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중앙으로 탈출을 하는 것은 흙이 여기를 하나 붙이게 되겠고요. 백은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3-3 침투를 하게 되면 백이 이제 있거나 하는 것은 여기를 하나 젖히게 돼서요.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밀고 이렇게 끝내기를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호구를 쳐서 다음에 1선 빠짐을 보는 수가 아주 유력해집니다. 2선 빠지는 수가 되겠죠. 2선 빠지게 되면 집으로도 굉장히 크고 안형에도 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백은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나중 얘기죠. 중앙으로 탈출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데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으면 넘어가고 백이 받아주면 나와 끊는 것이 바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끊는 수법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호구가 있어서 백은 단수를 치더라도 나가서 흙은 연결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죠. 자, 이런 수법이 있기 때문에 젖히고 호구를 쳐면은 하변과 귀 빠지는 것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큰 불만이 됩니다. 특히 아마추어 분들이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데를 또 젖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이렇게 단수를 치게 돼서요. 이렇게 밑으로 단수를 치더라도 따내고
단수를 쳐서. 초보자 때 보면 이 책에 흔히 시중에 등장하는 책에 백이 이렇게 둬도 된다라고 적혀 있는 책이 많은데요. 이 형태는 백의 입장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수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붙이고 흙이 백이 이 한 칸을 띄었을 때는 이 흑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지금 이 한 점을 제압한 다음에는 흙이 이 날일자 같은 것이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선수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나중에 중앙으로 탈출을 해도 되겠고요. 이곳에 선수 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밀기만 하더라도 흙이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수법이 됩니다. 따라서 백이 이 흑돌을 신랄하게 공격한다는 데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이 붙이고 3-3을 침투를 당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젖혔을 때 이 뒤로 받고 단수를 치고 밑으로 받는 것은 역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붙이고 막을 때 흙이 3-3을 들어가면은 결국은 백이 이런 식으로 빈삼각을 버텨야 되는데요. 흙이 끊었을 때 단수를 치더라도 이렇게 솔솔 타고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 백이 이제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꽉 막게 되면은 오히려 흙이 15집 정도의 집을 내고 살았습니다. 백귀에서요. 하변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백이 아주 이상한 결과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서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중앙으로의 탈출은 거의 절대점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앙으로의 탈출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교환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환은 자, 이런 이 입구자인데요. 자, 이런 입구자도 예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중앙 쪽으로 백이 나갈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냥 한 칸 띄어져 있는 것보다는 흙이 아주 두터워졌기 때문에 변에 대한 백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교환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건데요. 최근의 이론은 이 교환이 물론 부분적으로는 약간 악수이지만 귀에 흙이 붙이고 3-3 침투하는 맛을 방비를 했고요. 또 중앙 쪽으로도 탈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수법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고요. 자, 이렇게 들여다보고 중앙을 뛰게 되면은 흙도 보강이 필요하겠죠. 다음에 백이 이렇게 씌운다거나 하면은 굉장한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흙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보강도 예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 칸을 띄었고요. 이때 백이 눈목자를 하게 되면은 또 중앙으로 한 칸을 띄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앙을 둔다거나 한 칸을 뛴다거나 두 칸을 띄어서 중앙 쪽으로 서로 이렇게 도망을 가면은 이런 형태의 정석이나 포석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것보다 역시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악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칸도 악수가 될 그런 충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수법이 하나 생겼죠, 최근에. 굉장히 둔탁해 보이고 느려 보이지만 이렇게 꼬부리는 수법이 최근에 등장한 신수법입니다. 자, 이때 여기를 치받아야 되겠고요. 치받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귀에 3-3 침투도 있고 건너붙이고 바깥쪽으로 붙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백은 치받아야 됩니다. 치받아서 좌기 쪽에 집을 완벽하게 굳혀야 되겠고요. 이때 한 칸을 뛰면 다음에 흙이 한 칸을 뛰면은 다시 또 3-3 침투하는 뒷맛이 굉장히 고약해집니다. 그래서 백은 흙이 한 칸을 뛰기 전에 이렇게 두 칸을 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흙은 여기를 하나 붙여두고 젖힐 때 호구를 치고요. 자, 이 교환은 부분적으로는 흙이 약간은 악수입니다. 백의 집을 확실히 굳혀줬기 때문에 악수인데 다음에 이 중앙 씌우는 수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간의 악수를 감수를 하고 두는 거고요. 이렇게 중앙을 두고 이제 백은 중앙 쪽으로 이제 두 칸을 뛴다던가 해서 도망가는 것이 거의 정석의 마무리, 이 형태의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는 이제 흙은 계속 이 백돌을 공격을 하면서 우하기와 우변의 집을 크게 짓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겠고요. 백은 먼저 확실하게 20집 정도의 실리를 챙기고 중앙 쪽은 타개를 하고 이 흙돌도 아직은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에서 서로 이제 불만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수법입니다. 자, 이 형태에서 변으로 한 칸 뛰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칸 뛰는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날일자 하는 수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날일자는 이제 좌하기 쪽에 대한 압박이 있지만 이때 백이 먼저 날일자를 하게 되면은 흙이 행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 끊기는 것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찝어줘야 되는데요. 여기를 찝어주면 백은 이제 자연스럽게 귀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중앙을 한 칸 띄더라도 계속 그 흙을 압박을 하면서 중앙을 두텁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아기 쪽에 백이 침투를 했을 때 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날일자 행마를 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백의 날일자가 워낙 강력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흙은 날일자보다는 한 칸을 띄워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들여다보고 중앙을 띄고 밀고 나서 이 정석의 마무리 있죠. 그렇게 두는 것이 가장 최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백은 이제 변으로 뛸 수도 있지만 중앙 쪽으로도 한 칸을 뛸 수가 있겠는데요.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때도 역시 흙이 날일자 행마를 하는 것은 자, 여기 급소를 당했을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끊기는 것이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찝어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꽉 이어가지고요. 다음에 또 띄어야 되는데 같이 띄어 나가게 되면 이 좌하기의 집이 너무 깔끔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싫어서 반대쪽으로 여기를 이렇게 치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늘어두고 또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찝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있게 되면은 역시 좌하기의 15집에 확실한 실리를 챙겼고 중앙 쪽으로도 같이 도망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만족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날일자를 해서는 이 급소 한 방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흙도 날일자보다는 한 칸이나 또는 두 칸 뛰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앙 쪽으로 뛰어나갈 때 한 칸보다는 끊기지만 않는다면은 두 칸을 뛰어서 나가는 것이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겠죠. 자, 그래서 두 칸을 뛰게 되는 바둑이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때도 백이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좌하기는 제가 아까 이 한 칸 띄고 붙이고 3-3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형태에서도 역시 여기를 붙이게 되면은 막아야 되는데 이때 3-3을 침투를 하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받아주면은 젖히는 것을 선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백이 어딘가를 받더라도 흙이 충분히 큰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붙이고 3-3을 들어갔을 때 백이 응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딘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 것이 정수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두는 기사들도 있긴 있었어요, 예전에. 자,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쪽에서 또 들여다보고 좌변을 벌리는 기사도 있긴 있었는데, 자, 이 형태는 나중에 이 3-3 들어갔을 때 흙을 확실하게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3-3에서 사는 수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요, 자, 그냥 입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를 붙이고 3-3을 침투를 하더라도 백이 빈삼각을 하면은 이 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음에 끊는다고 하더라도 한 점을 단수 쳐서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구자를 하면은 이 좌하기는 백에게는 이제 완벽한 형태가 되겠고요. 흙은 이제 다시 중앙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중앙의 탈출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보통이라면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악수 없다. 이제 이런 격언이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뛰고도 싶은데요. 백이 이 정도 압박을 하게 되면은 손을 빼게 되면 뭐 끼운다거나 다시 한번 건너붙이게 되면은 이 흙돌 두 점이 차단이 됩니다. 이 흙돌 두 점이 차단이 되면은 좌하기에 굉장히 큰 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선 껄끄러워지죠. 근데 이런 수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치받는다던가 해야 되는데, 치받는 거는 부분적으로 워낙 악수이기 때문에, 워낙 악수죠. 이렇게 늘어만 줘도 굉장한 악수이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아주 두기 싫은 수법입니다. 따라서 역시 지금도 중앙을 한 칸 뛰는 것은 이 급소를 당하게 되면 흙이 운신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두 칸으로 뛰는 기사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이때 중앙으로 밀면은, 자, 이쪽을 젖히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젖힌다거나 하면은 중앙을 계속 젖힙니다. 자, 다음에 이 단수를 맞게 되면은 백의 모양이 무너지죠. 결국은 백은 이제 는다던가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중앙 쪽을 하나 더 밀어두고 자연스럽게 보강을 하면은 백에 대한 공격도 계속 엿볼 수 있겠고, 흙은 쉽게 중앙 쪽으로 탈출을 했고요. 탈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쪽에 세력을 쌓았다는 것이 흙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수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백도 그냥 밀어주는 거는 그냥 밀고 이렇게 젖혔을 때 또 한 번 젖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쪽을 하나 끊어두는 것이 보통이겠고요. 자, 이때 흙이 늘면은 백도 이제 기세로 여기를 하나 늘어야겠고요.
이렇게 늘고 한 칸을 띄면은 흑백 간에 굉장히 어려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전투가 예상이 됩니다. 이 형태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요. 자, 백도 미는 것보다는 조금 독특한 수법이긴 한데요. 여기를 먼저 하나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괜찮은 수법입니다. 자, 이때는 흑도 그냥 받아주는 것은 백도 올라서고 이을 때 이렇게 날일자를 한다던가 해서 역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격을 당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흑돌이 이제 차단이 됐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럽죠. 그냥 받아주는 거는 흑의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수법이고요. 그냥 받는 것보다는 자, 이쪽을 붙여가지고 응수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는 다음에 젖힌다고 하더라도 늘게 되면은 백이 단점이 너무 많죠. 이쪽 중앙 쪽 끊는 거, 하변 끊는 거, 이쪽 끊는 거. 백이 응수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백도 여기까지만 하나 물어보고 이제 다시 이제 중앙 쪽을 도망간다거나 민다던거나 해서 두는 것이 이 포석의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붙여두고 공격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최근에 또 바뀐 이론 중에 하나는 하나 붙여두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냥 갈라치는 수법이 또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냥 갈라칠 때 흑이 만약에 아까처럼요, 백이 붙이고 갈라쳤을 때 이제 여기 둔 것처럼 그냥 두면은 최근에는 이쪽을 붙이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차렷을 해서 공격을 하는 수법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까처럼 이걸 붙이고 늘어주면은 귀에 붙이고 3-3을 들어간다거나 하는 뒷맛이 굉장히 고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렷을 하게 되면은 이 고약한 맛이 전부 사라지죠. 이 귀의 맛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귀의 맛이 사라지면 역시 흑은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날일자로 도망을 가야 하면은 백도 자연스럽게 한 칸을 띄어나가서 자, 이렇게 중앙을 뛰더라도 계속 뛰어나가면 자, 같이 계속 뛰어나가기만 하더라도 중앙 쪽이 두터워지면 자연스럽게 이 우변의 흑 모양이 영향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만족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최근에 바뀐 바뀐 그 정석 중에 하나인데요. 붙이고 공격을 하는 것보단 그냥 흑의 돌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지키고 나서 같이 나가는 것이 백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이 연구한 수법은 그냥 둬서는 백이 차렷을 해서 나쁘다라고 보고요. 여기를 이제 날일자를 하는 수가 이제 다시 연구가 됐고요. 이때 백이 만약 받아만 준다면 흑도 날일자를 해서 안정도하면서 이 백돌 한 점을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좋은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다시 연구된 수법은 여기를 먼저 붙여서 두는 법인데요. 굉장히 유력한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는 이제 백이 흑이 젖혀만 주면은 늘어서요. 다음에 귀를 두면은 여기를 젖힐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늘면은 이 한 점을 제압해서 여기가 두터워지면은 이 상대적으로 우변에 쌓아놨던 이 중국식 포석이 많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엷어지죠. 그래서 이제 두터워지면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데서 차가는 점이고요. 자, 이때 흑이 그냥 늘거나 또는 있거나 하는 거는 백이 3-3을 지켜서 흑이 지금 근거가 하나도 없죠. 계속 시달림을 당해야 됩니다. 백은 언제든지 여기를 눈목자를 한다던가 하면은 10여 집 정도 만들면서 근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흑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은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위로 젖힌다거나 위로 젖히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그냥 늘거나 또는 아래로 젖히는 수법을 많이 두는데요. 자, 아래로 젖히는 것은 백이 여기를 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을 때 늘게 돼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이 두터워지면 상대적으로 이 중국식 포석이 엷어지기 때문에 이 중앙 모양을 키울 때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백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이 형태의 이제 종결편은 흑이 이제 이렇게 늘어야 되겠고요. 이때 여기를 젖혀 있습니다. 젖혀 이으면 이 흑의 모양에 대한 급소에 백이 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은 귀를 뭐 젖힌다던가 는다던가 해서 어느 정도 안형을 확보하고 흑은 계속된 미생마이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다는 거고요. 흑도 여기서 연구된 최신형 수법은 여기를 붙이고요. 만약에 받아주면 늘어서 흑은 이제 안형을 차지하니까 좋습니다. 백이 젖혀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닙니다. 끊으면 한 점을 잡혀서 흑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여기서 흑은
아래쪽을 젖히는 수가 아주 좋은 수법입니다. 자, 이때 여기를 몰고 나가게 되면 이쪽을 단수 치는 건 나가서 한 점을 잡아서 백이 아주 이상하고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나가게 돼서 다음에 몰더라도 나가면 축이 지금 흙이 좋기 때문에 축이 좋은 경우에는 흙이 이렇게 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백은 여기를 단수를 친다던가 또는 이 한 점을 잡아서요. 이렇게 되고 있는다던가 있고 그 전에 여기를 하나 이렇게 몰아두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최근에 나온 버전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중국식 포석에서 예전에는 공격을 할 때 꼭 붙이고 이렇게 갈라쳤지만 최근에는 붙이지 않고 갈라치는 수법도 유력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포석을 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냥 중국식을 펼쳤지만 하나 걸쳐두고 하는 이 최신형 버전도 흑의 입장에서는 꽤 유력한 수법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식 포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흑을 잡고 중국식을 쓰는 법과 백을 잡았을 때 중국식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